네, 반갑습니다. 시험 잘 보셨어요? 그럼 잊어버려야 될까요? 계속 생각해야 될까요?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얼룩말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얼룩말. 얼룩말은 야생의 현지에서 95% 시간은 아주 한가로워요. 그런데 5%가 문제예요. 5%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맹수들이 먹이 활동을 시작할 때, 사자가 배가 고플 때, 그때 여러분 맹수들이 얼룩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군짝이 맞아야지. 아무 말도 않고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배가 고프다니까 맹수들이 얼룩말을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얼룩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뛰고 닳고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5% 정도, 하루에 5% 정도는 얼룩말은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의 시간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그런다면 인간은 다 죽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얼룩말은 놀랍게도 동물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위궤양이 없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놀랍게도 이 친구들은 딱 끝나면 잊어버려. 딱 끝나면 잊어버려. 여러분, 물론 끝나면 잊어버리는 것 파충류입니다. 파충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기 낚시 무는 고기들이 한번 걸려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떨어져 나왔는데 또다시 물잖아. 왜요? 과거를 기억을 못하니까. 파충류는 과거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파충류처럼 사는 것, 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거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마세요. 즐거운 강의라고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금? 그냥 즐겁게 오늘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다 잊어버리자. 지금까지 여러분 5일 동안인가요? 5일 동안 힘들게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 나이가 아직은 공부할 만한 젊으신 분들 맞죠? 그냥 대답하면 됩니다. 이걸 또 대답을. 여러분 젊은 분들 맞죠? 여러분 공부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5일 동안 묶여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보통 밖에서 이렇게 5일 동안 교육을 받는 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수백만 원 들어갑니다. 만약에 마인드를 내가 바꾸면은 우리는 지금 수백만 원 번 겁니다. 고생한 게 아니라 돈 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틀림없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5일 동안 열심히 학습하시고 공부하신 걸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인사 받지 말고 앞에 저 이름은 조영근인데 이름 모르시죠? 이름 모른다고 해도 안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모른다고 물어봐도 안다고 해야 돼, 여러분. 조영근인데 조영근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BTS, 여러분 이번에 BTS 10주년 기념 페스타에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 12만 명이 외국인이랍니다. 외국인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왜 왔을까요? 즐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즐기기 위해서. 즐기면 놀라운 일이 내 뇌에서 벌어져. 그걸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2시간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2시간 안 갑니다. 물론 오늘 내가 스케줄이 오후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다물기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별명이 따닥보 말이 많다. 나 말 많은 놈입니다. 오늘 빨리 끝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냥 화끈하게 한번 즐기다 간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끝나는데 몇 분이 끝까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심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아니면 눈을 좀 감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달봐가지고 눈이 좀 졸리게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직접 당해봐야 됩니다. 교육은 당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상을 하자. 이 자리에 조영근이 아니라 진짜 멋진 엔터테이너가 나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 박수치고 소리치고 환호하는 것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한 번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10번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10번 해야 돼? 10번 해야 돼. 좋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끝내고 시간을 좀 줄이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웬만하면 빨리 끝나는 기적도 한번 만들어보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한다라는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분들입니다. 한 번 말하면 그대로 해버리네?
제 상상보다, 제 기대보다 훨씬 큰 환호가 나왔어요. 이건 지금 BTS 페스티벌 가도 이 정도 안 나와. 거기 수가 많아서 그러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데 몇 분이 아주 무심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내가 다 봤어. 알아요. 오늘 저는 보시다시피 이 자료, 여러분 자료 있지만 자료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늘 변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말이 빨리 끝나고 재밌게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짜 졸릴 수도 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내 눈 좀 보세요. 보통 눈 아닙니다. 졸리게 생겼습니다. 눈만 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졸린대요. 여러분, 이 졸린 눈으로 여러분 모두 졸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졸린 눈으로 오늘 이 자리를 정말 페스타 같은 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99%가 도와주셨어요. 거의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경고를. 물론 경고하고 나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아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 끝까지 버티는 분, 참여 안 한 분 딱 한 분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막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괜찮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은 괜찮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명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을 한 분 앞으로 모실까요? 그래서 1대1 교육을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이성적으로 아니라고 해요. 단지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속으로만. 나만 아니면 한 놈 나가는 게 최고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감정이다. 인간의 감정이다. 이게 인간의, 여러분 이성보다 더 중요한 감정이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예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대놓고 좋다. 그러니 제가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번 모시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성격상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해서 저 그런 짓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기가 떨어질 짓인데 그게 하겠습니까 제가?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 팬이 많아야 되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자리에 안 불러요. 염려 마세요. 걱정하지 마. 쓸데없이 지금 괜히 이 걱정하느라고 지금 더 얼굴이. 두 번째입니다. 부른다 한들 죽기 하겠습니까? 온몸이 젖으면 비가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밖으로 안 나가려고. 비가 오면 막 우산을 쓰고 난리가 나. 저는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우산이 없을 때가 있었어. 자, 촌놈처럼 보이죠?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대답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대답을 또 그냥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보이더라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삶의 이치예요. 자, 제가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 자랐는데, 여러분 농촌에 자라면 옛날에는요 우산이 막 없을 때가, 형제간들이 5명이나 되니까 우산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럼 비 안 맞으려고 애를 써.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서 비가 계속 와.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비를 맞아버렸어. 그냥 우산 없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너무 재밌어. 비야 와라. 이제 비가 안 와.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비가 오는 건 맞아버리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그 뒤로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책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온 몸이 젖으면 비가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온 몸이 젖었다 생각하시고 저를 쳐다보면서 나 시켜봐라! 이런 사람 절대 안 시켜요. 절대 질문 안 해. 혹시 나 시킬까 봐서 막 고개를 숙인다든지 나를 안 보려고 예의를 쓴다든지 이런 분들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쳐다보면 안전보장한다. 여러분이 내 눈하고 딱 마주치면, 학교 때는 선생님 눈 마주치면 어땠어요? 불안했죠? 막 너 이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인간에 대한 감정, 인간의 감정을 이해를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런 걸 공부하고 그런 걸 배울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면요, 인간은 뭘 싫어하느냐? 현재의 위험을 싫어해요. 그래서 눈이 딱 마주치면 너 시킬까 봐서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눈 마주친 학생을 안전보장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눈을 마주치려고 해. 오늘 뒤에 계신 분들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안전하구나. 눈 마주치면 안 건든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이 가장 지금 긴장을 하실 거예요. 왜? 제가 질문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10년 전부터 앞에 있는 분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배워야 됩니다. 앞자리가 안전하다. 앞자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누구냐? 나다, 리더다, 강사다. 여러분, 앞자리 오늘 안전합니다. 앞에 계신 분은 스마트폰 봐도 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그걸 다 보고 배워야 돼. 아, 앞에 앉으니까 안전하구나.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강사와 교수와 선생님들이 앞자리를 안전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앞으로 가려고 해. 서로. 앞자리가 안전하니까. 그래, 쉬는 시간에도 먼저 오려고 애를 쓰고 앞에 앉으려고 애를 쓰고 정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앞자리를 비우니까 자꾸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뒤에서 두 번째까지 일어서서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또 놀랍게도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맨 뒷자리도 위험하다 이걸 알게 돼. 그래서 가장 안전한 중간 자리에 앉게 되고, 이걸 딱 부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앞에 서 있는 강사가, 즉 리더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 시작을 합니다. 벌써 이제 시작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나는 이거 언제 배웠느냐?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배웠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매 월요일 날 아침마다 조회를 해요. 조회. 밖에서. 여러분은 그런 걸 모르시죠? 알아요? 연식이 별로 안 됐는데 알아요? 예, 이 조회를 할 때 특히 지금 뭐 7월 초 6월 이때쯤 막 해가 쨍쨍 아침부터 덥잖아요. 더우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힘이 없죠. 힘이 없어. 그런데 선생님은 중요한 말이 많이 있어. 지금 어떤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곧 방학을 해. 방학을 하면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은 다 시골에 옛날에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럼 아이들밖에 없어.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함부로 뭐 저수지라든지 내과에 가서 위험하면 안 돼. 이 말을 오늘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 물론 선생님은 맨 처음 오자마자 맨 처음 앞에 서서 우리 교장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끝내겠다. 한 놈도 안 믿어 그 말을. 빨리 끝내겠다. 이 말을 늘 하시거든. 한 놈도 안 믿어. 그런데 빨리 끝내겠다 해놓고 한참 지금 이 저수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뭐 시내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해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다고. 또 한참 하고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또 한참 하다가 중요한 것만 요약하겠다고. 그럼 저쪽에서 한 놈이 딱 쓰러져. 예. 그럼 선생님들이 우르르 달려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끝냈어. 우리는 교장 선생님이 말이 많다고 싫어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교장 선생님을 말 많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 저수지 가지 마라 그러면 네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요걸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따라 들은 줄 알고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여러분 상사가 무슨 얘기하면 네 알았다고 이러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 빨리 끝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빨리 알아들었다고 하는 게 알아들었다고 끄덕끄덕. 자, 그래서 오늘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을 한번 이렇게 열어주실래요? 입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을 열라 그러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고객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서비스다. 이거 감정노동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감정노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웃는 것은 내 건강관리예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 웃는 놈한테 침 뱉어요? 아니, 웃으면 돼. 그냥 여러분 웃으면 내 뇌가 바꿔져. 내 뇌가 바꿔져. 그냥 깔깔깔 웃고 소리내서 웃고 포복 절도하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쓰나미. 그러나 잔잔한 파도는 뭐냐면 입을 이렇게만 해도 잔잔한 파도.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하프 스마일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 쓰고도 그냥 쓰고 다니지 말고 입을 살짝 이렇게만 해도 내 뇌가 놀랍게도 반응을 한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스 받는 교감신경이 너무나 지금 항진돼 있는데 요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차분하게 해주고 건강에 대단히 도움이 되고 혈관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웃고 입을 이렇게 하프 스마일을 하는 사람은 웬만해선 안 죽는다. 그럼 안 죽을 짓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짓 해야 되겠습니까? 안 죽을 짓 해야죠. 그럼 내가 안 죽을 짓이야. 지금 상대한테는 감정 노동이 아니라 내 감정 관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감정 관리를 잘하면 어떤 능력이 올라가느냐? 이모셔널 쿼션트. 데니얼 골먼이 얘기해가지고 유명해진 EQ가 올라가요. EQ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EQ는 우선 자기 감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화가 나도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화나도 웃으면 놀랍게도 내 뇌가 금방 화가 스스로 녹거든요. 화라는 놈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입을 열고 끄덕끄덕 이걸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걸 연습을 하는데 이걸 잘하면은 쉬는 시간을 충분히 11분 드리고 10분이 아니라 11분 끝나는 시간 12시까지 안 갑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11시 40분에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12시까지 안 간다니까요.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기적을 일으키자고 해도 이렇게 쳐다보는 건 여러분 기적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강의 가는 곳마다 가장 강조하는 게 입을 열고 끄덕끄덕하자.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고 상대의 말이 너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흔들고 싶어요. 흔들고 싶어요. 우리는 2살 때부터 흔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흔들었어요. 막 엄마 아빠가 도리도리 시키면서 안 돌아가면 막 돌려가면서 도리도리 시켰어. 그래 돌렸어. 평생을 살면서 돌리다가 죽어. 죽을 때까지 돌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끄덕끄덕으로. 춤을 춰도 흔들고 치지 말자. 끄덕끄덕 치자. 여러분 저는 춤추는 곳에 진짜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때 갔더니 춤추는 사람 중에 놀랍게도 다 다르더라고. 막 흔들어대면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끄덕끄덕 하면서 웃으면서 춤추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는 게 훨씬 더 멋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테크노 댄스인가 막 해가지고 막 흔들어대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때 또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결혼하신 분이 별로 안 계시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여러분 내 눈이 잘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눈은 잘 봐요. 난 딱 보면 알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안 하신 분이 너무 많아. 왜 그렇게 내가 판정을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너무 젊어 보여요. 내가 뭘 잘못 봤어요. 왜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젊어 보인다고 해도 안 좋아하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제 눈 보통 눈 아닙니다. 딱 보면 압니다. 자, 저는 결혼을 해서 제 아내한테 흔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저 많이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결혼 전에는 나도 모르게 끄덕끄덕했어. 본능적으로. 나 왜 그랬는지 몰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도 웬만하면 끄덕끄덕했어. 결혼 전에는. 데이트할 때는 무조건 끄덕끄덕. 웬만하면 웃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가끔 마음에 안 든 게 있어. 흔들기 시작을 해. 그게 아니라고. 바꾸라고. 그럼 제 아내가 깜짝 놀라서 미안해. 내가 바꿀게.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바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조용히 말해. 너나 바꾸라고. 그때부터 수십 년 바꿔 너나 바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바꿔 너나 바꿔. 고객과도 바꿔 너나 바꿔. 직장에서도 바꿔 너나 바꿔. 바꿔. 부부 사이는 바꿔 너나 바꿔 하다가 안 되면 아예 교체해버려. 또 교체해버려. 그게 이혼이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웬만하면 교체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교체해버린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상대를 흔들어가지고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삶을 통해서 한 여자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실험을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저를 믿고 배우실 건가요? 여러분 직접 안 해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현명한 일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도 수십 년간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서로 흔들어 보고 나서 그때 바꿀 겁니까? 그래서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부부 사이에는 끄덕끄덕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끄덕끄덕. 그럼 마음에 안 들 때 끄덕끄덕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감정이 상처를 입는다. 내 감정을 그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남편한테 끄덕끄덕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아내한테 끄덕끄덕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상사한테 끄덕끄덕 할 때 감정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끄덕끄덕 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는 그러냐? 그래도 상처가 깊어지면 아주 간단해. 끄덕끄덕 하면서 그랬어? 하면서 마음속으로 네가 제정신 아니구나. 네가 지금 미쳤구나. 여러분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도 제정신 아닐 때 있어 없어? 있어요. 고객이 제정신 아닐 때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떤 곳에 가서 고객이 제정신 아닐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더라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때마다 고객님 그게 아니라고 흔들면 고객이 바꿔지던가요? 안 바꿔진다는 걸 우리는 수십 년 통해서 배웠어. 그런데도 지금도 그게 아니면 고객님 그게 아니라고 흔들어. 여러분 바로 끄덕끄덕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저놈 제정신 아니구나. 너 지금 네 마누라한테 당하고 왔지? 너 지금 네 남편한테 당하고 왔지? 불쌍하구나. 끄덕끄덕. 칭찬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그만큼 힘들구나. 인정이에요.